아버지, 저예요? 눈 좀 떠보세요. 이렇게는 안 돼요. 조용하고 쾌적한 방, 가습기가 열심히 수증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잔잔한 음악까지 흐르는 이 방은 역설적이게도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는 어떤 한국인 노인이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영국인 여자는 이 노인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이내 심박을 표시해주는 모니터에서 삐하는 부저음이 울리고 맙니다. 절규의 울음 대신 낯선 영국인 여자는 노인의 귓가에 다가가 차분한 목소리로 그동안 감사했노라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노인의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집니다. 과연 이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연 만나보시죠. 저는 소녀가장이었습니다. 화목했던 저희 집에 불행이 찾아온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다세대가 모여 사는 다세대 주택에 저희 집은 보금자리를 잡았고 돈이 없어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엄마 아빠 그리고 저와 동생까지 네 가족은 추운 겨울에도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될 집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서로의 온기에 기댄 채 따뜻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잠을 자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건물에서 불이 났고 순식간에 검은 연기가 온 건물을 뒤덮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저와 동생을 끌어안고 필사적으로 밖으로 탈출하셨습니다. 저와 동생은 부모님의 품에 안겨 뜨거운 화염과 연기를 피할 수 있었지만 그 화염을 마신 부모님께서는 건물에서 탈출한 뒤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시고 말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 집의 가장은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조금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대신에 식비를 많이 줄여야 했지만요. 솔직히 두 명이 학교를 다 다니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저와 2살 터울인 남동생 피터는 머리가 좋았습니다. 원래도 명문 사립중학교에 진학할 예정이었고 부모님도 허리띠를 졸라매며 피터가 좋은 학교에 진학하도록 지원해 주실 예정이었죠. 당시 중학생이던 저는 그런 부모님의 판단이 옳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피터를 위해 저는 자퇴를 하게 되죠. 그리고 밖에서 돈을 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계실 때 느꼈던 사회와 지금 제가 느끼는 사회의 분위기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솔직히 저를 좋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이 없었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 중학생 나이밖에 되지 않은 저를 써줄 곳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바빠 보이는 곳에 가서 말을 잘하면 단기 아르바이트 잠깐 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수익이 없었습니다. 피터가 정말 명문 사립중학교로 입학하자 돈은 오히려 더 부족해졌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서 굶어야 했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동생은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어서 제 몸만 추스리면 되었죠. 하지만 그래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굶어 죽을 것 같아서 기차역 앞 광장 길바닥에 나가서 구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냉담했고 아무도 저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있었습니다. 어떤 대머리 아저씨가 저한테 다가오더니 시급 100파운드짜리 일해볼 생각 없냐고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100파운드라는 돈에 그만 눈이 돌아버려서 아저씨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무슨 일인지 알고 있었죠. 하지만 굶어 죽느니 이게 낫지 않겠냐며 이런 험한 사회에서 저희를 보살펴 주셨던 부모님 생각에 눈물이 날 것 같았죠. 그렇게 허름한 호텔방에 들어가게 되었고 잠시 뒤 생판 모르는 남자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음흉하게 미소 짓던 남자는 저보고 잠깐 있으라며 화장실에 가서 샤워를 하더군요. 막상 이런 상황이 닥치자 정말 많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굶어 죽는 것보다 낫겠지라는 생각에 따라왔던 게 후회되었고 저 아저씨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오면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았죠. 재빨리 문을 열고 도망쳤습니다. 다행히 저를 막는 사람은 없었고 그 허름한 호텔에서 울면서 뛰어나왔습니다. 집 근처까지 깊은 생각에 잠긴 채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먹고 마신 게 없어서 땀도 별로 나지 않았죠. 그러다가 동네 마트 앞에 멈췄고 마트 유리에 앙상하게 뼈만 남은 제 모습이 비쳐 보였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그리고 그 마트 밖에 진열된 빵들이 보였죠. 재빨리 그 빵을 들고 도망가자는 생각을 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빵을 짚고 도망쳐왔는데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날 저녁은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다는 죄책감도 배고픔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끼니를 해결한 저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이와 같은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매번 누가 지켜보나 눈치를 본 다음 신속하게 움직여 재빨리 빵을 찝고 도망가곤 했죠.
그러다가 언제나처럼 눈치를 보고 마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동향을 살핀 뒤 신속히 다가가 빵을 찝고 뒤돌아 뛰려고 했습니다. 뒤돌자마자 화가 난 얼굴에 영국인 아저씨가 서 있었죠. 키와 덩치가 엄청났던 그는 제 목뒤춤 옷을 잡아 저를 한 손으로 들고 마트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마치 새끼 고양이가 어미한테 목덜미를 물려 들려가는 것처럼 말이죠. 아저씨 소나기에 옷이 위로 당겨졌고 숨도 안 쉬어졌습니다. 발버둥을 쳤지만 그대로 마트 안 작은 사무실로 끌려갔죠. 그 안에 저를 집어던진 아저씨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사무실 공간에는 마트 사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외국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 마트 사장은 한국인이었습니다. 처음 마주한 그는 저를 가만두지 않을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지만 앙상하게 마른 저를 보고 잠시 멈칫한 것 같기는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동안 저에게 왜 이런 짓을 한 거냐며 차분하게 대화를 건넸습니다. 사장님께 제가 처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사장님은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 마트에서 저녁에 마감일을 도와주고 돈을 벌어가라며 제안해 주셨습니다. 저도 일자리를 원하고 있었고 그 제안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정해진 시급에 더해 판매하다가 남은 음식들을 챙겨주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사무실에 와서 공부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해서 대학까지 진학하라며 저의 부모 역할까지 해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에 소홀히 하거나 모의고사 성적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마다 한국인 사장님께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아야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없는 체벌 방식인데 맞지 않으려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군요. 저는 공부도 하기 싫었고 아무도 모르게 매맞아야 하는 이런 환경이 너무 싫었지만 마트에서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지도해 주시는 대로 따랐습니다. 게다가 삐뚤어진 인성에 사춘기까지 겹치니 돌이켜보면 고마움을 알 방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마트에 오기 전에 이미 세상의 쓴맛을 보고 아무도 믿지 않았던 저는 삐뚤어진 생각을 가진 철없는 학생이었습니다. 한국인 아저씨의 진심 어린 보살핌과 훈계가 당시에는 너무나 싫었거든요. 가끔씩 저는 사장님께 당신이 내 아버지라도 되는 거냐며 따졌지만 그때마다 제 종아리는 새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처음에 감사함은 어느새 새까맣게 있고 반항심만 가득한 저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동생 피터는 중학교를 졸업했고 또 다시 같은 사립학교의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지만 더 많이 드는 학비에 일반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결정을 하고 다시 저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터도 이 마트 사무실을 독서실로 사용하며 성적이 안 나오거나 철없는 행동을 할 때마다 저처럼 종아리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피터는 이런 한국인 사장님의 보살핌을 감사히 여기며 저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 번은 피터에게 너는 우리가 이렇게 맞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며 반항심을 보일 때면 피터는 사장님 아니면 누가 우리한테 이렇게 대해주겠냐며 자기는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을 하더군요. 덕분에 우리가 굶는 일도 없다면서 말이죠. 종아리를 맞을 때 눈물까지 흘려놓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했죠. 하지만 피터는 누군가 자기를 이렇게 훈계해준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흘린 눈물이고 종아리가 아픈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픔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동생이 더 생각이 깊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아직 세상의 쓴맛을 못 봐서 그런 거라며 저는 점점 더 마트에 묶여있는 제 생활에 진절머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와는 점점 말도 하지 않았죠. 결국 저는 검정고시 겸 대학 입학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고 지방의 대학으로 가서 전액장학금을 받으며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 합격 소식이 들리자마자 아저씨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게 아닌 말도 없이 짐을 싸서 그곳을 떠나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피터는 제가 집을 나간 뒤에도 학교와 마트를 오고 가며 공부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계속했고요. 그리고 머리 좋은 피터답게 명문대에 장학금을 받으며 입학할 수 있었죠. 그리고 피터는 그런 사장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잘 따랐습니다. 성격이 삐뚤어졌던 저는 매를 맞아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하라는 그런 사장님의 잔소리를 견디면서 왜 그곳에 있냐며 전화로 피터에게 몇 번이고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이야기를 했죠. 피터는 저를 더 이해할 수 없다고 했고요. 시간이 흘러 저도 대학 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나와서 일자리도 구해 직장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아저씨께 반항적이게 굴었던 제 태도도 반성하고 있었고 그렇게 남의 자식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펴준 아저씨께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트에서 그동안 아저씨께 했던 모진 말들과 반항적인 태도, 감사할 줄 모르고 대학에 합격하자마자 인사도 없이 나가버려서 이제는 돌아가서 인사를 드리기에는 너무 먼 곳까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다른 곳에서 직장 생활하며 자리를 잡고 살아가던 피터는 종종 아저씨네 마트에 가서 식사도 하고 오며 아저씨와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아저씨는 누나가 보러 오시면 되게 좋아하실 텐데 왜 안 오는 거냐며 저에게 기회를 슬쩍 주곤 했지만 저는 내가 아저씨 앞에 나타날 자신이 없다며 그런 말이 있을 때마다 대화를 피했습니다. 그렇게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30대 중반이 되자 정말 그때라도 늦지 않았으니 아저씨께 인사를 갈 걸 그랬다며 후회하는 날들이 많아졌죠. 하지만 이미 시간이 너무 흘렀고 40이 되기 전에는 인사드리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했거든요. 언젠가는 철없이 떠나간 제 행동을 사과드릴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터가 심각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저씨 얘기를 하려고 하길래 그 얘기라면 다음에 하자며 또 넘어가려고 했죠. 다른 용건 없으면 끊겠다고 했습니다. 피터는 저에게 처음으로 화내면서 내 말 안 끝났다며 제발 좀 들어보라며 소리쳤습니다. 누나한테 이런 태도는 처음이었죠. 아저씨가 지금 위독하셔서 지금 당장 임종을 지키러 갈 건데 정말 안 올 거냐? 하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피터는 주소 문자로 보내놓을 테니까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마라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머리가 멍했습니다. 피터가 보내준 병원으로 가려고 시동을 걸었는데 핸들을 잡은 제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시나무 떨듯 심하게 떨고 있는 손으로 운전을 할 수 없어서 재빨리 택시를 타고 그 병원으로 향했죠. 1시간 거리에 있던 병원으로 가는 길이 답답했고 기사님께 빨리 가달라며 수없이 재촉했죠. 병실에 도착했고 제 눈앞에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피터와 말없이 누워 계신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아저씨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저씨는 손에 힘을 주시며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모니터에 삐 소리가 길게 나며 아저씨는 눈을 뜨지 않으셨습니다. 피터는 아저씨가 누나가 오는 걸 기다리셨다면서 그래도 누나가 온 걸 보시고 가셨다며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아저씨는 젊은 시절에 아내와 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에 장을 보러 갔던 아내와 어린 딸이 백화점이 붕괴되며 목숨을 잃었고 늘어지는 수사와 길어지는 재판, 기약 없는 사과의 한국 사회에 대해 환멸을 느껴 홀로 영국으로 떠나오셨고 그렇게 힘겹게 일하며 마트를 오픈하셨던 분이셨죠. 그리고 마트에서 도둑질하던 저를 아주 크게 혼내줄 생각으로 붙잡아 오셨는데 딸이 살아있었다면 이렇게 학생이었을 텐데 라는 마음에 저를 거두어 주신 것이었죠. 그리고 진심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저와 피터를 돌보아 주셨던 것이죠. 피터는 아저씨의 마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였고 부모처럼 따르기도 했고요. 정말 부모님의 마음으로 저와 피터를 돌보셨는데 그 어린 나이에 세상 쓴맛 다 본 줄 알고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인성을 가졌던 제가 그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저는 제 스스로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터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그대로 받았고 바르고 정직하게 자라준 것이었죠. 그런 피터가 부러웠습니다. 지금은 아저씨 기일에 맞춰 납골당에 찾아가 추모를 하고 오지만 늘 그때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왜 오지 못했는지 후회만 쌓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저씨를 그리며 이렇게 기일에 맞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